오는 11월 대선에서는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 각 주와 지역정부 선출직 공무원들을 동시에 뽑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주민 발의안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인들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발의안들의 내용과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채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에 투표에 붙여지는 발의안 모두 몇 개죠? 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현재 모두 12개입니다. 네. 특히 한인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관심이 가는 발의안 16이 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이른바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안을 폐쇄시키는 것인데요. 네. 공교육과 공공 분야에서 인종과 성별, 피부색, 및 민족과 국적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자, 어퍼머티브 액션, 이른바 소수계 우대 정책은 사실 1960년대에 흑백 갈등 해소, 그리고 인종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또 다른 역차별을 가지고 온다는 주장 때문에 폐지론이 생겼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96년 주민 발의안 209를 통해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했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다시 이 발의안 209를 뒤집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네, 찬성하는 쪽은 대학 입학과 공공 분야의 채용 또는 계약 체결 시 인종차별을 없애고 또 여성과 유색 인종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주장입니다. 네. 또 현재 게빈 뉴섬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법안 취지로만 봤을 땐 나쁘지 않게 들리기도 하는데 반대 측 이유가 또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발의안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한인 학생들의 대학 입학 문호가 좁아질 수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흑인 커뮤니티에게는 매우 유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대학 입학률이 높은 우리 아시안 학생들의 대학 기준에서는 더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또 소수계 우대 정책 자체가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과 특혜를 없애고 모든 주민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발의안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른 발의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이 과연 회사에 속해 있는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묻는 발의안 22가 있습니다. 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 법안 AB5를 통해 차량 공유 운전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의안이 부결되면 이들 운전자들은 다시 독립계약자로 분류됩니다. 네. 자, 계속 논란이 있어왔던 내용인데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베네핏을 생각해서라도 정규직을 인정해달라. 다시 말해서 발의안 통과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 입장에서는 애초에 택시가 아닌 차량 공유 성격이라는 그런 성격으로 출발한 만큼 운전자들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만약 그럼에도 이 발의안이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이용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민 발의안에서는 투표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발의안들도 올라왔죠. 네, 주민 발의안 17과 18이 있는데요. 주민 발의안 17은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가석방을 포함해 복원하자는 찬반 투표인데요.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추가 범죄 가능성을 줄이자는 찬성 쪽,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권리 부여는 정인 구현 실현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쪽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민 발의안 18은 아직 18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다시 말해 미국 선거가 대개 예비선거와 본선거 또는 결선으로 나누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만약 본선거가 치러지는 대략 11월쯤이 되겠죠. 네. 이때까지 18살이 된다면 앞서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18살이 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할 수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따져만 봐도
찬성하는 쪽은 투표 참여 확대 취지를 내세우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명백히 유권자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있다. 이 법 질서를 파기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법안이 생긴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 유권자들은 보수보다 진보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반면 아직 생물학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보수 단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발의안들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채은 기자였습니다.